4차 산업시대를 맞아 날로 기술이 발전하고 현대화되어가는 요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한 삶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을 지키는 일. 그 중심에 친환경 농부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수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수는 해마다 늘어나 2018년에는 25,091건에 달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친환경 농업에 뛰어든 사람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하면은 차이 없이 돈도 벌 수 있고 유기농도 가능하고. 이 토양을 하고 교감하고 이 작물하고 소통하고 하면 무조건 농사 돼. 근본적으로 땅을 살려야 되고 또 작물을 살려야 되고 그 부수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철갑옷을 입거나 하늘을 날아야만 히어로가 아닙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농사를 지으며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친환경 농부입니다. 36년째 친환경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건희 농부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30년이 넘었죠. 83년도에 제가 유기농 협회에 가입을 해서 교육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을 안 치고만 농사 짓는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기농 쪽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랜 세월 노력을 기울인 덕에 이곳의 방울토마토는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앞다퉈 사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은 건 아닌데요.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까지 전환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상당히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치거나 이러면은 약은 제가 치고 하지만은 집사람은 이제 줄 좀 잡아주고 이러면은 막 며칠씩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1, 2년 농사 짓고 마는 것도 아니고 뭔가는 계산책이 없으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농사를 짓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을 좀 안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는 물론 농부의 건강을 저해하는 근대 농업은 공해와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됨은 물론 농사를 짓는 땅의 지력을 감퇴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오염과 먹거리의 상관관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한다면 화학비료를 최초로 사용한 미국의 경우 1936년경에는 이미 전 농경지의 51%가 사막화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학비료 사용은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하고 염류 농도를 높이는데 이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땅만큼 중요한 게 없죠. 땅의 힘을 살리기 위해 퇴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퇴비장인데요. 이 퇴비장을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도 이제 구멍이 있고 여기 다 있잖아요. 여느 데하고 좀 틀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근본적으로 중국식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과학적으로 연구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희는 퇴비장이 지붕이 없어요. 이게 불 나면서 이제 열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를 땡긴다고. 근데 얘들도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이 농장은 농지의 10분의 1을 퇴비장으로 사용합니다. 해마다 사용하는 퇴비만 무려 120여 톤. 참나무 껍질, 미강, 개분 등의 미생물을 뿌려 발효하는 이 방법은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입니다. 미생물의 발효 상태는 퇴비의 온도를 보고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양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90%가 산성 토양이며 산지가 70% 이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해 산성화의 심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흙을 이루는 점토광물의 조성이 노후된 토양으로 지력이 태생적으로 약하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1위일 정도로 높아
갈수록 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땅의 힘을 강조했던 도덕현 농부. 그가 키우는 포도나무는 꽤나 유명합니다. 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이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심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념. 그걸 가능하게 한 힘은 뭐니 해도 흙입니다. 건강한 흙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란다는 기본을 지키기 위해 꽤나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나무 톱밥이야. 이 대나무 톱밥으로 이거 보면 알지만 이렇게 파보면은 대나무 톱밥으로 이렇게 멀칭을 했어. 여기 이제 흙 나오지. 응? 응? 흙 나오고 여기 하얗게 뭐 끼었지. 이렇게 대나무 톱밥을 생놈을 이렇게 톱밥을 만들어 갖고 땅에다 까게 되면 타감작용이라는 것을 해. 쉽게 말해 생놈이 발효될 때까지는 이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한 토양은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작물은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합니다. 이렇듯 토양과 미생물, 작물은 순환하며 땅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땅의 힘을 받은 작물은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첫걸음은 좋은 흙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토양을 만들 당시 천연 퇴비는 1에서 2년에 평당 100kg, 숯가루는 2에서 3년에 평당 30에서 40kg을 살포했는데요. 지금은 토양이 다져진 덕에 10분의 1 정도의 양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토양, 밟아보면 폭신폭신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질 정도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자연을 재배하는 대신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 증진시키는데요. 환경 파괴를 막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합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 유지 기능. 이는 친환경적 축산 분뇨 처리와 무농약 재배 등으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논에 풀어놓은 메기를 부르는 소리인데요. 오리에 이어 메기를 활용해 친환경 쌀을 키우기도 합니다. 토종 물방개, 투구, 새우 등 다양한 생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마을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부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덕분에 유기농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유기농업은 농업 자체만 유기농이 아니라 사람이 삶이 유기화돼야 된다고. 유기농업의 목표는 토양 생물과 동식물, 사람이라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데 있는데요. 때문에 유기농업인은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토양 관리, 양분 관리, 병해충 관리에 힘쓰며 외부 투입에 대한 비의존적 태도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3끼를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먹을 경우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2주간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한 후 전후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비교한 결과 체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유익균은 섭취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장내 염증과 세균 감염을 유발하는 유해균은 14배나 감소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하듯 자연과도 배려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2004년 5월에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맺는 엄청난 양의 포도송이들. 건강한 땅에서 자란 건강한 나무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키우지는 않는데요. 작물과의 소통과 배려가 우선이기 때문에 농부의 욕심을 내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1972년에 결성된 아이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 운동단체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유기농업의 기준과 허용 자재를 정리함에 따라 코덱스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마련했는데요. 또한 유기농업의 원칙은 건강, 생태, 공정, 배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건강과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지속 가능한 순환의 고리를 의미하는 생태, 자연과 나누는 공정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공정, 자연의 모든 생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실천을 나타내는 배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은 유기농 데이. 국내 최대 친환경 농산물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2006년에 작은 기념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공연과 체험, 전국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할인 행사 등이 열리는 축제로 발전했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 요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먹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후세대들까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친환경의 가치는 다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특별한 것이 됐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돼가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농산물. 그 안에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게 보다 바르게 짓는 농사. 지금보다 내일을 위한 농사.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내일의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